국내에서는 2020년 시즌 1, 2022년 시즌 2가 웨이브에서 전편 독점으로 공개되어서 폭발적인 호응을 이뤘는데요. 오늘 4월 28일 월요일 웨이브에서 갱스 오브 런던 시즌 3가 총 8화의 전체 에피소드를 한 번에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갱스 오브 런던 시즌 3는 한국의 김홍선 감독님께서 연출 겸 총괄 프로듀서를 맡으셨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홍선 감독님과 신승환, 임주환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홍선 감독님, 신주환 배우님, 임주환 배우입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먼저 감독님부터 기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갱스 오브 런던 시즌 3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차도 많이 막히고 바쁘신데 갱스 오브 런던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승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신승환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쟤는 잠깐 나오는데 왜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가서 촬영하고 왔습니다.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주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쟤는 더 잠깐 나오는데 왜 앉아있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1, 2화를 보셨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질문을 이미 좀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다들 이제 열심히 살아나려고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한국 문화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이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 선배님들, 제작자분들, 투자사, 배급사, 방송국, 그다음에 배우분들 덕분에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제가 늑대사냥 2022년도에 영화제를 여러 군데 갔었는데 토론토 영화제 하고 난 다음에 WM이랑 계약을 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미팅들을 막 하는데 AMC라고 이제 갱스 오브 런던 공동 제작사가 있어요. 메인 제작사는 영국의 스카이고 미국에는 이제 AMC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랑 합작 드라마인데 AMC 책임 프로듀서들이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또 마침 갱스 오브 런던 책임 프로듀서, 영국에 계신 영국 잉글리시 책임 프로듀서가 늑대사냥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갱스 오브 런던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게 된 계기고요.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시즌 1은 아시다시피 레이드를 연출했던 갸렛 에반스의 스타일, 약간 되게 리얼한 그런 액션, 잔혹하고 세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액션 연출이 굉장히 이렇게 돋보였던 작품이고 시즌2는 더 넌을 연출했던 콜린 하디 감독의 스타일, 호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시즌3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좀 더 한국적이고 그라운드하고 약간 색감을 더 쓰고 생동감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뭐였냐면 배우들의 이제 드라마 배우들의 캐릭터를 갖다 캐릭터 드리븐 해갖고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드라마적으로 좀 더 약간 스릴러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적으로 좀 더 액션도 중요하고 기존 팬들도 좋아할 만한 액션, 그다음에 그런 잔혹한 장면들도 중요하고 당연히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캐릭터에 집중을 하고 싶다가 1번이었고 2번 같은 경우는 시즌 1과 2가 언더그라운드 런던에 있는 갱들의 진짜 그런 다국적 갱들의 언더그라운드를 많이 보여줬다고 하면 시즌 3는 약간 진짜 런던의 메인스트림이죠. 어퍼그라운드를 갖다가 보여주면 어떨까? 거리 위, 뒷골목이 아니고 앞에,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공간들, 에피소드 2에 나왔듯이 이렇게 런던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좀 더 그런 느낌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시즌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한국 감독님들, 다 매니아 분들도 많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시즌 1, 2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시즌 1, 2를 되게 좋아했던 팬으로서 그 시즌 3를 하게 됐을 때 진짜 뭐 설렜고 영광이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약간 시즌 1 이게 개인적으로 런던 자체가 다른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랑은 다르게 영화 감독인 갸렛 에반스가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던 시리즈라서 좀 더 영화 친화적인, 현장에서 촬영할 때도 드라마보다는 영화적으로 80% 정도 영화, 20% 정도 드라마 이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1에서는 약간 기존, 그러니까 갸렛 에반스 스타일이 있으면서 시즌 2에서는 코리나디가 또 색깔을 갖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시즌 3에서도 저 한국 김홍선만의 스타일, 한국 감독들만의 스타일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 네. 배우님들, 네. 임주환 배우부터. 네. 짧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대사 한마디라도 어떤 작품에 출연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배우한테는. 그래서 너무 배우로서도 고마웠지만 또 감독님한테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 원래 그 역할이 동양인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 배우를 써도 되는 건데, 또 감독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가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정말 긴장도 많이 하면서 있었습니다. 네, 신남 배우님. 네,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게 감독님이 청룡 신인상 받으셨던 공모자라는 영화에 또 같이 했었고, 출연만 한 게 아니라 거의 초창기부터 네. 대본 작업부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장면 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데, 저 라이터가 제가 그 중국 식당에서 임창정 배우를 중국 가는 배 타게 하는 그 라이터였어요. 소품으로 쓰고 이게 너무 좋아서 기념으로 가졌던 건데, 이번에 물 건너 영국 가서 뭔가 김홍선의 세계관 안으로. 네,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라, 네. 들어와라 이런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밌게 했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죠. 이렇게 큰 작품에 일부의 오프닝을 너희가 와서 좀 화끈하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마무리만 하면 승환 배우나 조한 배우랑도 굉장히 오래된 10년 넘게 오래된 이제 관계들인데, 늑대사냥 때 배우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늑대사냥 덕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 뭐 주연 조연분들 떠나서 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한데, 임주환 배우랑 신승환 배우는 늑대사냥에서도 우정 출연을 했었어요. 후이사와 사마귀로. 그렇죠. 그렇죠. 진짜 대사 한마디 없는데 와서 그냥 며칠 동안 배 지하에서 그 물속에서 막 하고, 지금 임주환 배우도 진짜 막 센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한국 배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차별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홍선만의 터치가 무엇이었는지. 네, 이게 약간 한국 영화 쪽의 색감이 시즌 1, 2랑 많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시즌 1, 2를 했던 그런 책임 프로듀서들, 제작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이 생동감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갖다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갖다 쓰고 싶다. 근데 시즌 1은 약간 다크하고 약간 영국 특유의 런던 하면 이제 막 그다음에 흐린 날씨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시즌 2는 사연이 있는데, 시즌 2를 찍을 때 코로나 시절이었대요. 그래갖고 야외 촬영이 거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즌 2를 보시면 대부분 실내예요. 그래서 야외 찍을 수 없는데 이건 찍어야 되고, 그래서 시즌 2에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누가 한 명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촬영 멈췄다가, 그래서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한계가 있었는데, 시즌 3는 낮 장면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런던 하면은 사실은 이 흐리고 비 오는 날은 겨울, 영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예, 겨울에만 그렇고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름은 진짜 한 25도에서 28도로 하면서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고 봄, 여름,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겨울이 되게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런던 날씨여서 이런 런던의 좀 화려한 부분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라든지 코벤트간이라든지 브리티시 뮤지엄 앞이라든지 2층 버스 뭐 이런 데서도 촬영하고 싶었으나 허가가 안 나니까 이게 한국이랑 비슷하게 여기도 2층 버스에서 살인 사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국가적으로 안 좋잖아요. 도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서는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말고는 최대한 영국의 약간 메인스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했고 액션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약간 한국 영화처럼 그라운드된 거기서 물론 총도 쓰고 칼도 쓰고 다 하지만 약간 막 합이 있고 화려하고 이런 액션보다는 좀 뭐 늑대당이랑 또 다르지만 늑대당은 임팩트 있는 액션이었고 이건 좀 더 리얼한 약간 두세 번 싸우다가도 총 맞으면 못 움직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액션 스타일을 갖다가 좀 더 그리고 액션 자체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서 얘가 왜 이런 액션을 하고 왜 이런 그걸 보여주느냐 이런 걸 갖다 위주로 많이 전 시즌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3년도 6월부터 촬영을 네. 가서 19개월 정도 영국에서 또 있으시면서 프리프로덕션과 그 이후에 작업을 하셨다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6월 달에 가서 프리를 하고 10월부터 촬영을 해서 4월 2024년도 4월 말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드 디렉터라서 에피소드 1, 2 이게 영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점이 그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한국도 탑티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헐리우드랑 다 비슷한데 드라마 쪽에서 다른 점이 미국도 그렇지만 블록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블록 1이 에피소드 1, 2, 블록 2가 3, 4, 5, 6, 7, 8 이렇게 블록이 4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시작하는 블록 1, 블록 4 이렇게 두 블록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연출하고 3, 4, 5, 6는 3, 4는 페런이라고 영국 감독님, 5, 6는 테사라고 호주 감독님 이렇게 연출하고 전체적인 톤이랑 스타일은 제가 잡는데 그들만의 약간 한국 개념이랑 다르게 그들만의 색깔을 갖다가 블록마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영화 친화적인 느낌이 있었고 액션 디자인은 제가 하지만 스턴트 코디네이터랑 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4월에 끝나고 후반 작업이 작년 12월 중순, 초중순에 이제 24년도 12월 중순에 끝나고 저번 달에 이제 영국에서 오픈이 됐죠. 근데 영국은 스카이가 이제 그 네트워크 서비스라서 공중파라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스카이 아틀란틱이라고 이제 OTT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가입하신 분들만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방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배우분들에게 아까 또 질문. 그리고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독님이랑은 워낙 오래 여러 작품들을 하면서 서로의 성향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영화 대사를 딱 받고 야 이거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도 물론 영어를 하고 교포들처럼 막 생활도 하고 했지만 이게 과연 영어를 그렇게 다 마치 거기에 사는 사람처럼 흉내내는 게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 제가 사투리를 잘 쓰니까 또 영국 하면 좀 발음 자체도 좀 터프하고 좀 독특하니까 그냥 경상도식 영어로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부산에서 마약상을 크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큰 사고를 치고 버밍엄이라는 항구 도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런던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런 갱단, 마약갱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좀 서사들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아주 미세하지만 사투리가 느껴지게 했습니다. 너 경찰이냐? 아니다 전에 경찰이다 그러면 엑스컴 약간 좀 그런 걸 좀 더해서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한국말로 하는 것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즌 2에서 동양 한국 배우들 한국 노래방 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투리를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아닌 한국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K-팝도 요즘 잘 나가고 K-푸드도 있고 한데 여기서 그냥 한국말로 대사를 좀 하면 어떨까 주한이랑 네. 그랬었는데 또 현장에서 또 흔쾌히 감독님이 또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대 배우 쇼페이도 그 상황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야 니네 내가 못 알아듣는 말 하면 나는 그냥 나갈게 라는 것도 현장에서 생겼던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좀 한국을 알리고 그렇게 촬영을 한국의 했던 거친 기억이 말들을 나네요. 세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임주환 배우님. 욕은 나라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의미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라서 편하게 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국식 욕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 계신 배우분들이 한 번만 더 해줘.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그 욕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원 없이 욕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한국을 많이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한국의 욕을 많이 알리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주환 배우님이 스튜디오에 등장을 하자마자 그 스태프들이 잘생겼다고 굉장히 소리를 질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거기가 좀 어두웠어요. 어두워하고 그날 뭐 거기에 진짜 유명한 클럽 씬이어서 굉장히 멋진 분들도 많이 오시고 화려했었는데 제가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편집돼서 나온 거지만 엄청 막 피 흘리고 막 목 꺾고 막 다 오고 막 이러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현지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더라고. 어우 잘한다고 연기 잘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임주환 배우가 딱 이거 한번 하고 씨발 이거 한번 딱 하니까 컷하는데 스태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와우 진짜. 그래서 연기 역시 그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이게 일단 인물이 돼야 되는구나. 연기 열심히 하자.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현지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이 엄청 그 임배우랑 사진도 찍고 되게 그랬었습니다. 원래 또 의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이 현장에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의상과 또 이렇게 수트를 입고 나오게 된 어떤 과정들이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 아까 신성한 배우가 살짝 얘기했었지만 이 그 작업을 할 때 미리 이제 준비를 막 하는데 코스튬 팀에서 시즌 2를 갖다 참고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한국이라기보다는 아시아 계열의 이제 의상을 준비해서 근데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갱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그 갱이랑은 안 맞아서 수트 조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복이 잘 어울리니까 양복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통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급하게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아예 그게 되질 않는데 그쪽 의상팀, 코스튬팀에서도 굉장히 잘 받아주셔갖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면서 멋진 양복을 준비해줬습니다. 한국 미의 사절단으로서 굉장히 그렇죠. 네. 역할을 하시고 오셨네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의 세팅 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에서 작품을 하게 되면 세팅을 갖다가 한번 지금 제가 요번에 가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한국에서도 당연히 한국만의 스타일이 있고 영국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배워온 세팅이라든지 뭐 약간 톤을 갖다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한국에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헤이즈의 사용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안개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한국이랑은 다르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색감 그리고 그쪽 팀들의 이제 해외 팀들의 우리나라 팀 물론 너무 우리나라 뭐 조명팀이나 촬영팀, DP, 그러니까 감독님들 다 너무 훌륭하시고 잘하시는데 차이점은 그 동시에 다인종이 나왔을 때의 라이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랙이랑 백인이랑 화이트랑 같이 있을 때, 동양이랑 같이 있을 때, 아니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을 때 라이팅을 갖다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런 게 잘못하면 완전히 뭐 블랙 쪽 흑인 배우분들 완전히 까맣게 되고 백인분들 완전히 나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이거 전혀 안 할 정도로 완전히 습살돼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런 그래서 아마도 제가 멜랑콜리한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약간 전체적인 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셨던 이제 영국 드라마랑 약간 다른 건 앞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1, 2랑 7에는 좀 더 컬러풀 동시에 하나 화면에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의 색깔을 갖다가 한국 이제 느와르죠. 한국 느와르나 한국 스릴러 같은 느낌을 약간 그 영국 드라마랑 접목하려고 노력을 했고 블록 2죠. 에피소드 3, 4를 그러니까 3, 4를 보면 거기는 약간 영국 감독님 특유의 한 컬러 레드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린으로 그냥 전체를 한다든지 약간 좀 더 기존에 보셨던 영국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블록 3는 호주 감독님의 또 약간 여자 감독님이시거든요. 여자 감독님의 또 특징이 살아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제가 한국 쪽 작품에다가 한국에서 작품을 할 때 접목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뭐 그 워킹 타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뭐 힘들 것 같지만 물론 스태프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거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9시간이 컨티뉴스 데이라고 가지고 점심시간이 없고 그냥 쭉 9시간만 찍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30분을 주고 그 다음에 10시간 반을 찍고 그 다음에 아예 풀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을 주고 12시간을 찍고 근데 뭐 우리나라 그 크루 스태프분들은 당연히 이제 점심시간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점심시간 갖자고 하니까 오히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냥 점심시간에 카메라 오퍼레이터만 빼고는 다 밥을 갖다 돌아가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점심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 약간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의 감정선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촬영은 일찍 끝나서 다들 좀 편하고 그다음에 식사는 다 할 수 있고 식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뭐 그런 거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약간 다른 시스템 같은 것들 갖다가 한국에 갖고 와서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런던이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음 작품은 해외에서 영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국가인지는? 네, 미국 쪽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도장 찍고 잘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영어를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해외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작품이나 헐리우드도 why not?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굉장히 좀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해보니 그 해외의 대단한 배우분들이 배우를 대하는 한국 배우를 대하는 이런 어떤 자세나 리액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친절하고 물론 감독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임주환 배우도 마찬가지고 후배분들도 마찬가지고 준비만 되면 훨씬 큰 무대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저희가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꼭 주연이고 유명해서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틈새 시장이 있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 아시아 배우들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첨언을 살짝 하면은 그 캐스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진짜로 동양인 배우들이 유럽 쪽에 없어요. 그래갖고 영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국 배우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해외 쪽 작품들에서 동양인들이 나오는 아니 한국 분들이 나오는 그런 롤들이 많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쇼군이라든지 쇼군은 진짜 일본 배우들이 캐나다에 다 가서 촬영을 했듯이 일본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일본 배우들 데리고 미국 캐나다에 가서 촬영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배우들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임주환 배우님께는 또 이번에 경험이 어떠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대기실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 있는 배우분들도 저희를 너무 환대해주고 뭐 아까 승환 형의 약간의 첨언되는 말이지만 환대해주고 식사도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뭔가 개인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고 개인이 필요하고 대역 배우가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같이 함께하는 작업을 느끼고 왔었어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배우분들이 가도 낯설지 않겠다 분위기가 우리랑 비슷한 환경이구나
조금만 용기 내거나 도전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만큼 맛있는 밥차는 없는. 네, 밥차는 너무 네, 밥차는 그리워. 없더라고요. 네, 돌아가면서 밥 먹는 것도 저는 밥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그 미남의 기준은 같다는 것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에피소드 2, 에피소드 5, 그다음에 에피소드 7, 8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다 에피소드 1도 좋고 다 좋지만 근데 그 에피소드 7에서 랄레 그 여자 주인공 랄레가 하는 액션 중에 에피소드 5에 있는 랄레도 너무 좋지만 7에 정말 개인적으로 런던 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코어 팬들도 좋아하고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그 마법이 일어났던 순간이 있어요. 이게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막 특수 분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한 15초 정도 초재거든요. 한국도 똑같지만 초재거든요. 옆에서 이제 조 감독이랑 PD가 5, 4, 3, 1 막 재는데 거의 뭐 이제 6시까지 촬영이다 그러면 6시 1분이 되면 15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초반에는 이제 스태프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6시 딱 되기 전에 끝냈다라고 하면 친해진 다음에는 이제 조 감독 친구들이 1분 되기 전이니까 6시 45초까지 찍을 수 있어 말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갖고 45초 정도 더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잔혹한 장면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이유가 있는 감정이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리고 많이들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라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혹함에 등장하는 무기라든지 혹은 상태가 어떤 건지만 자동차 나오는 장면. 네. 자동차가 무기로 쓰이는 장면인데요. 네. 거기까지. 네. 쉽게 내용보다는요. 아실만한 배우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조콜이라고 뭐였지? 피키 블라인더스를 너무 재밌게 보신 한국 남자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거기서 삼형제 중에 셋째가 조콜이라는 배우가 또 출연하고 또 왕좌의 게임에서 스타크 가문의 엄마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들도 출연하십니다. 네, 이 정도가 좀 더 호기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왜냐면 연기나 어떤 그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의 또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승수한 배우님. 네, 일단 뭐 저희가 나오니까요. 네, 감독님도 한국 분이시고, 네,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꼭 시즌 1, 2를 안 보셔도 됩니다. 3만 보셔도 되고 3 보고 재밌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연결선들이나 또 재밌는 코드들이 관통선들이 있으니까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웨이브 독점입니다. 네. 그래서 1, 2, 3까지 하니까 네. 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승환 배우님 말씀대로 3편 보시고 나가지고 재밌으시면 1, 2편도 다 웨이브에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 진짜 뭐 임주환 배우랑 신성한 배우가 많이들 얘기했지만 아마 이제 영국 드라마의 기본 그 시즌 1, 2뿐만 아니고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의 그런 색깔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또 그래도 한국 드라마식의 엔딩이 좀 약간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엔딩 자체가 그 기존에 있는 드라마랑 다르게 한국 드라마 비슷하게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 드라마 엔딩은 뭔가요? 한국 드라마 엔딩 약간 다음에를 꼭 보게 만드는 약간 끝나지 않는 약간 중간에 끊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이나 PD님들이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옴니버스로 끊기지 않는 다음 회를 갖다 보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엔딩들. 그 다음에 그 한국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반전. 그 다음에 충격적인 순간들. 꼭 잔인하지도 않고 시즌 1이나 2에 비해서는 잔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으로 시즌 3가 바뀌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는 이 시즌 1, 2가 웨이브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시즌 1를 제가 웨이브에서 봤거든요. 보고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된 시즌 3를 이제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즌 1를 다시 웨이브에서 보려고 하니까 인터넷 라인이 잘못되는지 그 웨이브의 시즌 1, 2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시즌 3를 해도 한국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웨이브에서 그 시즌 1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시즌 3까지도 이렇게 수입을 하셔서 또 황석희 번역가님을 통해서 멋진 번역을 달고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그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문화, 뭐 K-팝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기자님들, 한국 그 문화에 갖다 지탱하시는 분들 자체가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후배나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 감독들한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더 많은 감독님들이나 뭐 작가분들, 배우분들이나 다들 해외에서 인터내셔널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시간 되시면 나머지 3회부터 8회까지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배우님.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은데 요즘 국내 컨텐츠 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찍고 있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웨이브나 다른 OTT에서도 좀 해외 작품들도 많이 사서 틀 수 있고 또 국내 작품도 좀 많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큰 작품에도 한국 감독님 배우분들이 언제나 진출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자존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좀 좋은 이 바람을 일으키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웨이브 파도네요. 그러네. 오늘 네, 옷 색깔도 맞춰서 입고 오신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웨이브 광고 하나 주시나요? 네, 그렇게 또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런 좀 문화의 새로운 좋은 파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주환 배우님. 저도 뭐 감독님이랑 승환 형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여기 자리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어떤 드라마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대한민국의 다른 감독님들, 작가님들 그리고 배우분들도 좀 색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좀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드릴까?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까지 함께 합류를 해주시면 세 분의 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같이 했었던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강력하게 한번 하시죠. 네, 같이 한번 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